다르면 이걸 병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다릅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판사들이. 네. 원래는 안 하는데. 절대 안 하죠. 그런 판사님 있으면 좀 바로 섞어냅니다, 저는. 주인공을 제압을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가장 많은 진실들이 오픈되는 장일 겁니다. 그곳으로 가자.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정경심 교수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라이브의 전담 법률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그동안에 보충석 코너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했었는데 네. 대체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쩡한 양복을 저희가 입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타 강사 아닙니다. 네. 저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 얘기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 준비기일 세 3차가 번째죠. 있었던 네. 날인데 네. 검사랑 판사의 신경전이 대단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일단 먼저 1차 기소가 있었고 또 2차 기소가 나중에 또 진행이 됐잖아요. 네. 9월 6일 날 정경심 교수의 1차 기소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기소를 했고요. 네. 정식 후발 기초는 11월 11일입니다. 네. 그때는 뭐 위조도 있고요. 증거 인멸도 있고 네. 또 입시 비리, 사모펀드까지 14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추가로. 근데 2차 기소할 때도 위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기소를 하는데 1차 기소하고 2차 기소 특히 위조 부분이 같은 거니까 2차에서 병합해서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검찰 측에서요? 예, 준비기일에서. 네. 법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세 가지 말을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던 게 이번 공판 준비기일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공판 준비기일에 판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네. 그 발언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공소장 변경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소장은요, 사실은 네. 검사의 의사표시입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고 바꿔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공소장이 첫 번째 갔던 공소장하고 두 번째 갔던 공소장이 다르면 이걸 병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차 공소장하고 2차 공소장이 같으면 비슷하고 조금만 틀렸으면 이걸 바꿔주는데 너무 다릅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표현을 준비해봤는데 이거 네. 어떤지 좀 체크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굉장히 모험인데. 네. 주문을 하는데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김치라면을 주문해. 그 정도는 오케이. 그런데 오케이.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짜장면을 주문해. 그거는 안 된다 이거지. 치즈 라면까지는 괜찮다. 라면 계열이니까. 예. 짜장면이나 짬뽕이 됐다. 전혀 그건 다르잖아. 안 되지. 그렇지. 그걸 어떻게 먹냐? 어. 요게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거죠. 네. 그 내용 한번 좀 살펴보자. 자, 1차 기소하고 2차 기소가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공범위 1차는 성명불상자로 나옵니다. 네. 근데 2차는 조민이라고 나오고요. 네. 시기도 좀 많이 다르고 일단은 장소가 동양대에다가 집으로 바뀌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방법이 이상합니다. 네. 임의로 날이 나는데 파일로 편집하는 모습까지 보이지요. 그래서 1차 기소는 보면 정경심 교수가 빈 표창장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장을 가서 임의로 팍 찍은 게 났는데 네. 2차 교수는 전혀 다릅니다. 2차 교수는.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싹 갖고 와가지고 조민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딸 네. 조민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로 이렇게 다 캡처해서 딱 붙였다. 이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냥 단순히만 봐도 정말 다른데 검찰 네. 측에서는 왜 이 두 가지를 병합해달라고 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월 6일 날. 무슨 날입니까? 조국 장관의 청문회에 있던 날입니다. 네. 청문회 날에서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사퇴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제대로 된 기사냐? 뭐 공소시효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정치적 행위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기소가 잘못된 기소면 공소 취소도 해야 되고 공소 취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이고 상당히 모욕적일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까?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한 가지를 취소하게 되면은 1차 기소나 2차 기소 둘 중에 하나는 부적절했거나 그렇죠. 거짓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해서는 안 될 어떤 공소였다. 그거를 이런 이제 것들 자인하는 검찰 꼴이죠.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네. 거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들이 연출이 좀 됐어요. 네. 그래요. 제가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좀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연을 합니까? 네. 판사. 재판부는 1차, 2차 기소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사입니다. 아, 칼잡이니까. 판단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판사님? 재판부는요, 재판부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재판부 판단이 틀리면 항소를 하십시오. 근데 검찰은 틀렸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판사님! 판사님!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님. 저 죄송한데 그 검찰 그 명예훼손 아닙니다. 검사가 좀 목소리가 이랬다고. 이제 칼잡이니까. 칼잡이니까. 네. 칼잡이니까. 칼잡이니까. 그 판사가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임의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웃지 마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겠어요? 네. 네네네. 네. 근데 전 네. 처음으로 변호사님 걱정돼요. 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아니요, 뭐 그대로 했던 재판부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정범부터 기소하라. 정범은요 주범이죠. 주범. 주범이고 교사나 이렇게 시키는 사람을 이렇게 종범이라 그럽니다. 정범이 먼저 확정이 돼야지만이 종범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교사범을. 네. 근데 지금 놀랍게도 PC 반출하라, 하드디스크를 없애라 이런 것들은 정해준 교수가 시킨 겁니다. 증거 인멸 교사를 교사를 했다. 했는데 네. 문제는 정범 그걸 없앴고 했던 사람은 아직 기소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걸로만 봤을 때는 네. 자산관리인 김경록 김경록 PB. 씨로 네. 우리가 지금 대충 그렇죠. 그 인식하고 있는데 기소조차 안 됐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든지 그 사람부터 먼저 해야지 왜 엄한 사람, 종범에 해당하는 교사범에 해당하는 사람을 먼저 기소했느냐. 정범부터 기소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당연히 판사만이 맞죠. 네. 일단 아니 왜 이상? 아니 일단 그렇죠. 범죄 혐의가 이제 입증이 돼야 네. 그거를 시킨 사람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네. 주범들의 어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 종범, 교사범부터 정경심 교수부터 재판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두 아니 근데 번째. 왜 검찰은 그 정범 네. 왜 기소 안 하는 겁니까? 글쎄요. 글쎄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네요. 그 희한하네요. 그렇게 판사가 뭐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재판부의 한마디 무엇입니까?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요.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 저도 변호사하면서 네. 보석을 해주겠다고 하는 판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해야지만 예. 그 겨우겨우 보석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까 말까인데요. 네.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세 번째 말을 또 했습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특히 사모펀드나 입시비리 관련돼서 증거들이 있는데 검찰이 지금 증거를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이 딱 시작되면 증거 기록은 변호인들이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예 안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 이제 비협조적으로 이제 자꾸 증거를 왜냐하면 이제 공범들이 아직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원을 가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협조를 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공판 준비 기일 때 협조해주라라고 법원에서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는데 그 협조하는 거는 이제 방어권 차원인 거죠. 그렇죠. 아니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를 기록이 하니까. 없으면 예. 아무것도 할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재판도 할 수가 없고요. 네. 재판은 증거 기록을 보고 증거 인부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 동의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기록이 있어야 증거를 볼 수가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판사가 정말 한 소리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 주 안으로 복사 안 해주면
보석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건 방어권 차원에서 나가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저도 아까 그 현장에 다녀왔던 PD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재판을 천천히 할 거면은 그럼 보석 신청해서 천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판사들이. 네. 원래는 안 원래는 하는데.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런 판사는 있으면 좀 바로 썩어냅니다, 저는. 근데 이 재판부는 왜 그랬답니까? 아마 이게 너무 재판을 끌고 끌면 구속 기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뭔가 지금 보입니다. 석연치 않다고 판단을 했나 네. 보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박 변호사와 함께 더라이브 제작진 계속해서 정경심 재판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알겠습니까?